책 150권 사준다고 해가지고 골고루 잡혀요. 150원이 아주 컸어요. 쫄지 말고 창업. 저 아이디지 벤처스 코리아 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조상아입니다. 일단 저 역시 스타트업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중화권 소식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 소식이라든가 유럽 쪽 소식이라든가 또는 일본 또는 중국 뭐 이런 글로벌한 이야기들을 좀 저희들이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모셨고요. 그 각각의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니까 각 지역이나 또는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콜라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걸 위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랐는데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래서 최소 프로토타입까지는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느 단계가 가장 좋을까요? 그게 각 엑셀러레이터나 투자자 성향들이 틀리는데 스파크랩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하고 팀만 구성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과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뭐 창업한 지도 꽤 됐고 그랬는데 이제 해외 진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스파크랩에 들어와서 약간 사업을 피벗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도 되고 아니면은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다. 그래도 되고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스파크가 그렇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해외의 엑셀러레이터들도 저희와 비슷한 프로세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들어와서 안 됐다 해도 한 몇 번 계속 다음 기로 계속 어플라이해서 들어오는 팀들도 있고요. 네, 위재철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질문도 하나 있는데 처음에 자본을 얼마큼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쪽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거기 물가도 비싸고 사우디 급여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얼마나 준비하셨다가 준비하셨나요? 글쎄요, 하고 싶은 사업 장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 대표님 말대로 이렇게 서로 동의하에 월급 없이 진행한다 하면은 정말 자본금 1원 이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자본금을 꼭 밝혀요.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금 잘 안 밝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얘네가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라는 게 이제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 네. 네. 1,000만 엔 정도인데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1,000만 엔부터 세금이 또 붙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일본에서 벤처 기업들은 9,999만 990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안 붙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이제 새로 만드는 회사도 이제 9,999만 이런 식으로 1액이 빠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진 돈 갖고 해야겠죠. 그걸 무리하게 어디서 빌려서 자본금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확장을 하실 때 언제쯤 투자를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투자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냥 투자하겠습니다 하고서 왔나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네. 희망을 좀 줘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그냥 투자가 들어오던데. 그렇죠. 처음부터 잘 나가면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처럼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좀 회사들은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되게 이제 스텔스 모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버텨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기도 했는데 이제 2008년 이제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학원을 같이 했는데 학원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는 돈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한 거죠. 거의 한 7, 8명 되는 이제 인건비 정도 나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2012년 정도 됐을 때는
아 이제는 뭐 7, 8명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좀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때 이제 좀 이제 미국 시장에 한번 좀 프로토타입 해봤더니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푸시해도 되겠다. 딱 그 타이밍이었는데 어쨌든 사람을 더 뽑으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저희도 좀 투자를 찾아서 좀 여러 곳을 만나봤었죠. 네.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투자까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근데 그당 2012년 초인데 뭐 저희가 엔젤 투자를 받는 단계였는데 제품이 사실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여러 군데 만나봤는데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니네가 무슨 미국 시장 가서 뭘 해? 뭐 약간 이런 반응. 뭐 되겠어? 뭐 된 회사도 없는데? 그냥 이런 반응이었어. 뭐 이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저희가 그 본엔젤스의 장병기 대표님을 되게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네. 장병기 대표님께서 거의 이제 약간 되게 절망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딴 걸 해 차라리. 약간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좀 초기 투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몇 군데 옵션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인 엔젤 투자를 좀 알아봐서 받게 됐죠.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과를 내시고 그다음 후속 투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어진 케이스라고 보겠네요. 그렇게 투자 받겠다고 오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욕하시고 이렇게 잘못된 얘기 해주시고 막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 욕하고 그러진 않고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되죠. 근데 놓친 케이스는 많죠. 뭐 저기 카카오 놓친 거는 천추의 한이고요. 카카오톡 왜 놓치셨어요? 카카오는 저기 차였죠 제가. 카톡 앱이 2010년 3월에 나왔는데요. 3월 중순쯤에 출시가 됐는데 iOS 먼저 출시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앱을 깔아서 사용해보고 괜찮아서 꽂혀가지고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시즌에는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저희가 그때 200억 밸류에 30억 투자한다고 오퍼를 날렸는데 다음 달 가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출시되면서 카카오가 성장 커브를 엄청나게 빨리 그리면서 김범수 의장님이 돈 많은 자기 친구들로부터 받았죠. 김택지, 김정주, 천양년 뭐부터 해서 남구훈 뭐 이런 친구들로부터 돈을 50억 받으면서 우리는 팽을 당했죠. 그래서 투자를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딱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30억을 딱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질렀으면 지금 여기 안 왔을 텐데 이렇게 책 안 팔고 있을 책 텐데 150권 때문에 오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프죠. 이현지 대표님은 사실 되게 좀 초기 팀들이 오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꽂아야겠다 말아야겠다 아니면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판단의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팀이죠. 그 아까 여기 맨 처음 시작해서 팀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놀이 예를 들면 저는 만나고 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회사는 정말 투자해야겠다. 근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아직 그게 펀드가 조성이 안 돼서 좀 나중에 좀 6개월 지난 뒤에 하긴 했는데 그 딱 보면은 제일 꽂히는 게 이제 팀이에요. 딱 들어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확한 문제의식을 우선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이 세상에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갈 거다. 결정적인 거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다라는 말이 딱 했을 때 그게 홀리 트리니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저희 내부에는 그게 있으면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저희가 리젝트하는 경우가 문제의식도 좋아요. 어떻게 풀 줄 알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중에 뭐 개발자가 없어요. 아니면 뭐 프로덕트 기획자가 없어요. 아니면 마케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점점 저희들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할 때는 무슨 사업 계획서나 그런 거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냐에 대한 그게 자신이 쓰잖아요. 물론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근데 팀이 없을 때는 정말 힘들죠.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펀드레이징 시작해서 한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4개월은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서 가치와 철학이라는 내적인 창업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합니다. 외람되지만 너무 현실적인 유행과 돈만 그런 외형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계속 말씀하시는 로번 헬스 그것이 그 외형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굉장히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굉장히 날카로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뭐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좋아서 거기에 꽂혀야 성공한다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어른들도 뭐 돈만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3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대표들 만나보면은 왜 사업하냐 그러면은 엠만드는 회사인데 IT를 통한 인간 개조를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 또 어떤 분은 뭐 메신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근데 그 IT로 인간 개조가 될까요? 그리고 또 메신저로 세상이 바뀔까요? 이렇게 항상 고뇌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 대표님한테도 한번 술 먹고 한번 제가 고민 상담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 VC들이 와가지고 왜 사업하냐? 그럼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일단은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제가 3년 동안 고민해서 낸 결론이었어요. 물론 사업을 하는 가치관은 다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있으면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밑에 단계는 일단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욕구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서 제일 밑에 피라미드 밑에 있는 단계 제가 그 단계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 단계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것들이 보이겠죠. 저도 뭐 상장하고 이러면은 사회공헌 할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얘기할 때 제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라고 조언해 주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술 네. 너무 많이 먹였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폴로 하자면 그렇게 막 돈만 쫓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저도 뭐 해보고 싶은데 아직 뭐 제 회사나 저희 단계가 피라미드 제일 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뭐 벤처 투자도 해보고 싶고 벤처 스타트업 투자도 해보고 싶고 사회공헌도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지나치게 그 거룩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계 하나씩 밟아가면서 궁극적으로 기부도 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성래 대표님, 그 중국 쪽 얘기가 조금 우리가 좀 도외시했는데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뭐 중국 얘기가 뭐 계속 뭐 도배되듯이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쪽 진출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떤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 업계에서 수많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넥슨에서 주르륵, NC 주르륵 나오는데 지금 다들 법인들 다 철수하고 나오고 다들 이제 다시 퍼블리셔를 찾아서 개별 콘텐츠들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은 중국 현지 법인을 직접 설립을 해서 직접적인 진출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간접적으로 퍼블리셔를 찾는 방법인데 직접적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구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했을 때는 또 이 위안화 송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위안화 송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또 그 세금이 17%가 더 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홍콩으로 거쳐서 VI 구조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형태. 그러니까 홍콩으로 가는 거는 중국에서 홍콩 가는 거는 송금이 아닌 계좌이체. 그리고 다시 이제 홍콩에서 달러로 해서 한국으로 이제 송금하는 형태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있더라도 중국인 지분이 51%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창업자가 보드 멤버가 중국 사람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고용보험으로 이제 등록된 사람이 8명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창업을 하겠냐라고 일단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은 잘 안 한다 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어렵겠네. 세상은 다 꼼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대행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법무사 맡기는 것처럼 그 법인 설립에서 맡기게 되면 이제 페이퍼로 해서 직원을 8명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로 해서 이제 대표를 만들어주지만 대표를 페이퍼로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국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그 꽂혀야 될 두 사람을 어떻게 찾을 거냐. 페이퍼에 대한 부분 결국은 100만 원 줬다라고 치면은 나머지 페이로 해서 이제 페이백으로 해서 한 수수료 20% 30% 떼고 70만 원 다시 받을 수가 있지만 네. 이제 보드 멤버로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직접적 진출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간접적 진출에서 이제 퍼블리셔를 찾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이 플랫폼 사업에서는 대부분 7대3의 비율을 지금 계속 네.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가고 있지만 중국은 9대1. 네, 그래서 불을 가져가요. 9를 가져가고 네. 1이 개발자와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가져가던 구조를 많이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변해서 알리바바가 그래서 그때 이제 혁신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알리바바가 게임 쪽 플랫폼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게 7대 2대 1로 가겠다. 네. 7을 이제 개발자 쪽으로 주고 플랫폼이 3을 가져가는데 1은 CSR로 사회공헌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4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알리바바가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우와 하는 이게 아주 당연한 거지만 중국에서 아주 우와할 정도로 혁신적인 이제 비율 배분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게임 분야와 빅게임을 계속 제가 나눈 거는 대부분의 이제 퍼블리셔들은 돈이 되는 이제 게임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빅게임 영역 쪽은 사실 똑같은 프로세스로 그 비용이 들고 멤버스가 들어가는데 성장 가능성과 그다음에 돈이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사실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셔 찾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진출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현지 법인을 직접 만들고 네. 설립하고 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과정에서 이제 중국 진출할 과정에서 미국을 거쳐가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미국에서 진출하게 되면 좀 더 낫다는 아무튼 그 중국도 아직까지도 그 이제 해외에서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 경향이 많고,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에 특히 그 미박스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 한국 상품인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한국으로 카피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미국에서 잘 되는 기업 모델을 사업 모델을 한국에서 이제 해가지고 크게 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중국이 아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워낙 거기 가면 다 있대요. 정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직 전 세계에 없는 사업 모델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국을 진출하는 것도 좋고 또 중국에서 새로 나오는 모델을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걱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굉장히 그 카카오 같은 후회가 하나 있는데 대표님의 제가 2005년에 호스트웨이를 통해서 중국을 진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파트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통신사업이기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51%를 갖다가 중국인이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다 있죠. 근데 파트너를 찾았어요. 계약 전일, 계약하기 전날 이제 우리 그 보ard 미팅에서 그걸 노한 거죠. 왜 이거 어떻게 믿냐?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한테 51%를 주고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중국을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저희가 만약에 2005년에 중국을 들어갔으면 저도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9대 1로 그쪽에서 9를 가져가고 우리가 1을 가져가도 그러니까 어렵다 해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중국이란 마켓은 저는 충분히 지금 한번 가서 두드려 볼 수 있는 마켓이 아닌가. 그래서 그 파이브박스의 노정석 대표님도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상해에서 지금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나가실 거면 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짐 싸고 나가는 방법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많이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 현지에서 많이 창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清华대라든지 베이징대라든지 이런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이제 친구들이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회사들도 이제 투자를 받기도 하고 중국에서 좀 성과가 나오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아이템은 없겠지라고 하지만 배달일도 최근에 계속 투자를 받고 있지만 중국에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막 택시 예약 앱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우버 말고 택시에 대한 예약 앱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滴滴단처라든지快递단처라든지 이것들이 지금 D라운드까지 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직 카카오나 이런 우리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와 그 결제 플랫폼이 바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 안에 영화 예약도 하고 비행기표도 사고 휴대폰 충전도 하고 복권도 사고 택시 예약도 부르고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만 그걸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오실 것 같아요. 네, 약간 흥분하셨는데 네, 중국 하지만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진전을 해서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이제 서비스도 만들었으면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누리나 이제 미시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나라별로 마케팅 포지션도 좀 달랐을 것 같고 특히나 더 궁금하신 건 아마 비용일 것 같아요. 마케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책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누리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 뭐 저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발표할 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그냥 매스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미국은 이제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 콜을 해주는 뭐 아웃소싱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학교들을 타겟으로 이제 그런 데랑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주고 그 중에 몇 건이 성사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이제 이런 콜센터 같은 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뭐 한 5명밖에 없는데도 그 세일즈가 다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뭐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그 계정 같은 거를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 이메일 뭐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타겟 마케팅을 하죠. 네. 미시철 대표님은 일본은 또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예, 글쎄요. 그 다른 나라는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랄까 마케팅에 큰 비용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저비용 아니면은 내부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프레스 릴리즈나 아니면은 뭐 경품 조그마한 거 걸어놓고 리뷰 써주세요 이런 마케팅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이 전부이다 보니까 유저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노출을 시켜서 다운로드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일으켜서 랭킹 쭉 올라가면서 노출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걸 봤을 때 돈도 이제 좀 써보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마케팅이 아닌 것 같아요. 컨텐츠가 제일 좋아야 돼요. 컨텐츠가 제일 좋아야지만은 어느 적절한 조금만 노출을 해줘도 이게 순위가 쫙 올라오고요. 안 좋은 콘텐츠는 뭐 2억을 들여도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순위가. 그렇죠. 그리고 또 마케팅 방법이 그때그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한때는 나는 이제 완전 알았어. 일본에서 띄우는 방법을 완전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도 뭐 3달 전에 썼던 방법이 3달 뒤에 안 먹혀요. 이게. 그래서 그 마케팅 할 당시에 최고로 효율적인 그런 툴을 찾거나 방법을 찾아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먹힌다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네. 관심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뛰셨잖아요. 한국 얘기를 좀 이따 하고요. 네. 제가 저기 그 IDG에서 일본의 코코네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처음 나와가지고 뭐 각종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부터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월 매출이 한 10억, 15억 정도 올라가면서부터는 야 이제는 이제 매스 마케팅이다.
해서 TV CF를 찍어가지고 딱 내보냈거든요. 물론 뭐 돈은 좀 들었죠. 그래서 TV CF가 모바일 광고가 딱 나가면서 매출이 30%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성장 단계별로 마케팅을 매스로 가야 될 때는 매스로 가야 되구나 라는 걸 사실은 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배웠고요. 한국 마케팅 얘기 좀 더 할까요? 네. 뭐 마케팅은 사실은 그 돈을 제일 적게 들이는 방법은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든 뭐 회사든 제품이든 브랜딩을 확실히 하게 되면 저절로 마케팅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쓴 플랫폼에 연재를 한 게 이후에 쫄지마 인생으로 연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낼 때 무슨 책으로 낼까 하다가 쫄지 말고 창업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스쿨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름을 쫄지마 창업 스쿨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쫄지 말만 치면 제 이름이 뜹니다. 이런 게 사실은 브랜딩이고 마케팅인데, 왜냐면 요즘에 웬만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팔려는 물건, 자기가 팔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검색에서 자동으로 이게 그 연관 검색어로 뜬다면 그것만큼 좋은 마케팅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예능도 앱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뭐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 중에서 예능 들어간 검색 광고 중에서 제일 키워드 단가가 높은 것들을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출연했어요. 우리 입맛에 맞는. 출연한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어느 이름이 좋을까요? 해가지고 5만 원 정도 들여서 투표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뜨는 게 예능의 신하고 요즘 예능이 딱 뜨더라고요. 2개를 가지고 최종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에 쳐봤어요. 요즘 얘 치려고 하면서 이름을 딱 쳐보니까 요즘 야동, 요즘 예능, 요즘 영화가 딱 뜨는 거야. 야, 이거는 얻어 걸려가지고도 우리 앱을 검색하는 애들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예능으로 최종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서비스명 하나 지을 때도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게 상당히 그 마케팅 비용을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알리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케팅 쪽에 한 가지 더 지금 미디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투자자들이 뭘 보냐면요. 당연히 그 안에 저런 마케팅 잘하는 사람, 브랜딩 잘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그 마켓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나에 대한 걸 이렇게 프로빙해서 물어봐요. 근데 또 결정적인 특히 요즘에 뭘 보냐면은 그 앱이나 아니면 이 서비스 자체 내 펑션 중에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펑션이 네이티브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같은 게 굉장히 파악했던 게 그거는 그냥 서비스 자체가 마케팅이잖아요. 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소셜 마케팅 그 소셜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퍼갔는데 소셜 서비스를 안 하시더라도 요즘에는 무슨 사업 아이템이라도 그 안에 그 펑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펑션이 굉장히 메인 펑션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투자한 맹고 플레이트라는 그 맛집 그 레커멘데이션 엔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업 모델 자체가 내 친구들이 내가 아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락인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그 레커멘드한 게 더 먼저 뜬다. 그러면은 그 회사 자체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 구상하시는데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은 또 그런 걸 갖다가 인터그레이트 하시면은 그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한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방금 전에 요즘이라는 단어를 3번 쓰셨어요. 많이 쓰는 말 가지고 해놓으면 검색도 많이 돼요. 네. 뭐 요약하자면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브랜딩이 돼서 사람들한테 좀 각인될 수 있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뭔가 소셜적인 기능을 갖춰서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게 요약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그 들어왔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렸고요. 혹시 현장에서 지금 갑자기 궁금하시거나 자기 사례를 덧붙여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질문 있어요? 대학생 여러분.
대학생 질문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예, 대학생 앞쪽에 대학생 아니어도 지금 가능합니다.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12월 6일날 전역을 하고 이제 바로 그냥 서울로 올라가고 울산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출연지 안 쓰냐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학생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좀 중점적으로 여겨야 되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준비해라. 라는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학생의 입장에 예, 지금 대학생 입장에서 아직 졸업하지 않은 네, 상태. 대학 1학년만 마치고 진짜 왔거든요. 그럼 지금 2학년을 복학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예, 우선 제 책 쫄지 말고 창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웹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이건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패셔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저커버그도 대학교 때려치고 했으니까 빌 게이츠도 때려치고 했으니까 한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빌 게이츠하고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 팀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사람들이죠. 자기 그 주위 학교가 그 네트워크, 관시 그 제일 좋은 데잖아요. 사람 사귀는 데가 주위에 사람부터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 고영하 대표님 항상 하는 말씀. 돈 모으기 전에 사람부터 모아라. 직장, 교회, 아니면 내가 가는 무슨 클럽. 근데 학교가 제일 좋아요. 학교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가 없으시면은 그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폭넓게 학교에서 사람을 사귀셔라. 그러면은 분명히 나중에 사업 아이디어가 생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요즘에는 우리 팀 같은 경우도 제 학교 컴공과 후배가 3명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처먹였거든요. 아이들이 얻어먹은 술값말도 엄청나다 보니까 야, 형이 하는데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걸 거절을 못하고 하는 거죠. 또 재미도 있고 물론. 그래서 어린 학생일수록 컴공과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그 친구들 많이 사귀어놓고 술을 많이 사주세요. 네. 사실은 처음에 그 관계 설정이라는 게 너무 직접적인 우리 창업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유대감도 있고 서로 이제 신뢰할 만한 기반 위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창업을 할 때는 7명의 그 파운더도 있었는데요. 오래 가는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이었던 것 같고 짧게 가셨던 분들은 진짜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났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더 관계 설정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그 소속 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처음에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절대 뭔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뭐 이 사람 정말 함께 갈 사람이다. 이런 거를 딱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지표.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 창업팀으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 사람을 좀 버려야겠다. 이 사람을 끌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 토요일에 일하는 토요일에 일하는. 네. 예, 그 제가 뭐랄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 개발자분들.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면접을 보고 뭐 1, 2, 3개월 같이 일해도 절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명 이상 만났다. 1시간씩.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딱 만났는데 진짜 면접 보러 와서도 딱 앉는 순간 얘는 합격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 대표님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대표님들이 있어요. 그런 감이 있는데 거기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면은 이 사람은 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제 경험에서 오는 거고요. 요즘에 신내린 것 같아요.
신뢰력을 딱 교환하는 거 생각하면 아 기분 이상한데 그러면 나중에 꼭 안 좋아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 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노래는 10명 모였을 때 좀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저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업은 거의 한 뭐 3년, 4년, 길면 뭐 짧으면 1, 2년을 이제 함께 해야 되잖아요. 되게 빈곤하게. 네. 그러면 이제 뭐 1, 2년이든 3, 4년이든 지나다 보면 지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사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뭔가 비전을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그 멤버들이 결국에는 남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기간이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탈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뭐 같이 시작을 했지만 중간부터 이제 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참여를 안 한다든지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래서 법인을 좀 늦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법인 만들 때는 그게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뭐 기준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팀빌딩이 뭐 스타트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팀빌딩 해가지고 법인 설립하는 과정을 좀 길게 이게 법인 설립을 나중에 하게 되면 뭐 깨질 건 깨지고 해가지고 좀 법인 설립할 쯤에는 어느 정도 핵심 뜻이 통한 핵심 사람들끼리 법인 설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MVP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웹앱으로 2달 만에 먼저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고 나서 법인 설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 자동으로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하는 또 한 사람이 추가로 더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인 설립할 때는 다 빠지고 핵심 그런 팀 멤버들만 나와서 법인 설립을 갔는데 좀 법인 설립을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보낸 경우는 없으신가 보죠? 밀쳐내고는. 밀쳐내거나 그건 없는데 법인 설립할 때 빼고 만들었죠. 빼고 만들었죠. 아예 빼고. 네. 조선의 대표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급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하자마자 거의 바로 법인 설립을 하고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같이 했던 멤버들 빼내는데 정말 인간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수업료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니즈가 다르고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제가 양수양돌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깔끔하게 딱 1대1로 해주신 분도 있지만 두세 배를 요구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만큼에 대한 저는 빨리 법인을 설립한 만큼 수업료를 단단히 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시간이 좀 여유롭게 보고 자연스럽게 그게 좀 정리가 된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은 되게 구체적이시지만 사실 이제 답변이 되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케이스가 많이 다르고요. 저도 사람을 참 많이 만나는 이제 기자 생활도 해봤고 이제 창업도 해봤는데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네, 실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해보면 욕심을 어느 순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잘 될 것 같거나 조금 가능성이 보일 때 욕심내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이라는 게 같이 뭔가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지나치게 자기 욕심만 자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팀워크를 한번 깨는 일들이 좀 벌어진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 또 하나 받아볼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이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지금 아는 형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업을 할 때 있어서 이 창업을 나의 평생의 업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실제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는 같은 과의 형이랑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갔는데 이것을 아이디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평생의 업으로 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젊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경험으로. 예. 일단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좋은 경험이나 실제로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업을 하다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 가지 요소 있고 취업을 하게 되는 시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일단은 취업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를 해나가야 될지 그런 두 번째 문제는 저는 뭐 취업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저희 경험상 두 가지 유형의 그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뭘 하다가 아니면 무슨 생활을 하다가 이 문제는 풀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아니면 그 문제 자체가 뭐 인생을 뒤집어 놓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돈은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있고 어떤 분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뭘 하든지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또 다른 문제를 찾을 거고 또 다른 문제를 찾을 거고 계속해 가면서 그게 같은 회사가 됐건 아니면 그 회사를 또 팔고 다른 회사가 됐건 그 사람은 아무튼 뭔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게 아주 드라이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히 자기가 그거를 알고 이게 어떤 유형이라는 걸 알고 그거를 같이 그 공동으로 한 사람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그게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서 투자자를 만났을 때 투자자들한테도 그걸 확실히 밝혀야 돼요. 나는 이거를 해가지고 뭐 5년 내에 엑스를 살 거다.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을 받으면 나는 그냥 팔 거다. 그게 서로 공동 창업자하고 그게 다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라면은 나는 이거를 해가지고 무조건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뭐 5년, 뭐 2년 뒤에 누가 나한테 100억, 1000억을 줘도 안 팔 거야. 왜? 세상을 바꿀 때까지 나 이거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밝히고 또 창업자들끼리 그거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의 경험상은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두 가지 다 늦으려면 아주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나는 꼭 세상을 꼭 바꿔야 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재밌는 문제 풀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키워가지고 엑스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창업을 하는데 무슨 나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그러면 아마 창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취업하세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창업이. 근데 창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취업보다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성취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크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취업과 창업은 사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각이 이따가 네트워크 시간에 좀 더 긴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쪽 뒤쪽에 서 계신 분. 네, 저는 예비 창업자인데 이제 창업이라는 게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커다란 문제를 발견하는 그 시야를 어떻게 키워나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도 있지만 추후에도 좀 더 발전된 아이템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풀만한 문제 정말 괜찮은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그 시각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저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긴 그렇고 코멘트를 드리자면 문제를 발견해 나갈 때요 커다란 문제는 남들도 다 발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커다란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문제부터 풀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그리고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지만 피터 디에리슨 제로 투 원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많은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한 분 더 답변을 마무리할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창업하는데 왜 꼭 그 뭐랄까 문제를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사업하고 싶으면은 꼭 문제 없어도 내가 뭐 이거 사다가 여기서 파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그런 창업책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쫄지 말고. 네. 그냥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열면 그게 창업인 거예요. 괜히 굳이 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요. 자, 좋은 답변을 해주신 우리 연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